의장으로서의 진정한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의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의회 기능이 뭐 집행부를 뭐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35명의 의원들이 정말로 어떤 그 본인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의장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의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초선 의원님이 지금 정확히 20명? 20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그 대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 교육을 3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이 첫 번째 교육은 성남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남에 오랜 동안 살아서 의원이 됐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성남의 역사를 실제로 공부하지 않으면 깊이 있게 알 수 없거든요. 저도 의원 생활을 했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성남의 역사에 대해서 그 성남문화원으로부터 의뢰를 해서 역사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의 흐름도 예산의 종류 그 다음에 예산 결산과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감사 기법 의회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아마 지난번 임시회가 있기 전에 아마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그런 그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많이 저도 이렇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하고 아마 수시로 아마 이번 또 뭐 정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걸 두고 초선 의원님들과 제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원활한 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초선 의원님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충분히 그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기초 지방회가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봐요. 근데 뭐 이념이 좀 색채가 짙은 데는 아마 국회로 올라가면은 뭐 중앙정치에는 반드시 이념이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도 그것도 속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의장은 35명의 의장입니다. 의장으로 충실하고 의장으로서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의장이니까 조금 힘도 있잖아요. 또 지역위원장들하고도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 정말 저는 그 여야가 숫자에 관계없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 확고하고요. 뭐 당에 대한 민주당이니까 약간 민주당에 편을 드는 것 같은 거, 그건 원칙을 깨는 거죠, 제가 스스로.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똑같은 수평적인 선상에서 저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시장 집행부에서 직접 뭐 참여 예산을 뭐 받고 이러잖아요. 의견을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65일 열린의회라고 제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지속적으로 어떤 그 공청회, 그 다음에 토론회, 뭐 정책 간담회 등을 각 시민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단체 대상은 그 단체와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시의원, 그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거거든요. 통로. 우리 의원을 통로로 해서 시민의 의견이
시에 들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통로 개념이라는 게 우리 대단한 역할을 어쩌면 그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하나의 의장이 또 의회가 힘써서 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토론회나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계속 이걸 주관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고민이 뭔지 그 고민을 갖고 다 같이 얘기를 하자. 의회 시설이 좋잖아요. 우리가 4층 5층 다 회의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부분 집행부처럼 내가 딱 한 달 잘라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의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되고 저는 중요한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중원수정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같이 고생했고 우리 시를 해왔던 분들을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한다는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1번입니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두 번째는 분당 수정 중원 분당구 또 그 이후로 생겨난 판교 그 다음에 일회 신도시가 됐는데 무엇보다도 시민 통합이죠. 그러니까 곧 생각의 의식의 통합입니다. 우선 의장이 해야 되는 거 생산적인 일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자율성 보장해야 되겠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되겠고 40명 공무원과 의원이 원팀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5선의 의장 단내라는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저한테도 조언을 한 번씩 해주시면 의장이란 큰 권력은 없지만 시의 어떤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 누가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구제 이것은 의원처럼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다. 누가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힘을 쓸 수 있어요. 의원이 그때 힘쓰거든요. 사실은 억울함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면 늘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의원이 큰 힘은 없습니다만 힘을 쓸 때가 몇 군데인데 회장님이야 우리 대표 기자님들이 오셔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실행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